20년 전 카드 대란, 빚을 빚으로 막던 그 충격이 이제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충격적인 일인 거죠. 사실상 대출이 이제 막히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인 거죠. 빚을 안 갚고 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또 금리 내려가서 더 나아질 거다. 지금 집값이 2배, 3배 올랐다. 집값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에 이제 혹해가지고 빚쟁이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빚을 안 갚고 살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던 쓰레기 같은 놈들이 유튜브에 되게 많았습니다. 빚은 무전까지 쫓아가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빚을 쉽게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 안 갚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지금은요, 대출받은 이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고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빚쟁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참혹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빚 갚으려고 대리운전하고 물류 배달일하고 음식 배달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한계에 내몰려서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일상이 점점 더 이제 구속받는 거죠. 수백만 명이 착취를 당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저 빚이 얼마나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6%가 넘어가면요. 한국은요. 그냥 폭풍입니다. 폭풍. 그냥 쓰나미가 이제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4% 이상 가야 됩니다. 그냥 개풍방이죠. 미국 국채요? 65%, 7% 되겠죠. 각종 기업들의 회사채요? 그냥 8%, 10%입니다. 기업들이라고 채권금리를 8%, 10%에 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중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은 채권금리를 부담하고서도 돈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기업들도 그런데 개인은요. 빚이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삽니다. 그냥 좀 싼 음식 먹고요. 뭐 원래 있던 옷 입고 신발 그냥 원래 있던 거 신고 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조금 눈치가 멀 뿐인 거지. 실제 현실은요. 크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그네들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원래 가난하게 살아갖고 원래 없이 살았는데 내가 뭐 원래 뭐 별것 없이 지내왔는데 뭘 특별하게 사치 부리고 할 거냐. 안 그럴련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빚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못 살아요. 예전에 저기 뭡니까? 영종도에 분신자살하고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파트를 4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자기 돈 1억밖에 없었고 3억 5천을 대출냈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할인 분양해가지고. 집값이 3억으로 주저앉았어요. 자기 목숨줄 같은 1억은 날라갔고요. 빚 냈던 3억 5천 중에서 집값이 시세가 3억으로 내려앉아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정리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플러스 1억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1억 5천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뭐 그게 다 빚이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빚을 안 지고 살면 삶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빚만 안 지고 살아도 중간은 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저축까지 꾸준하게 하면요. 훨씬 더 삶이 좋아지는 거죠. 저축하면서 살면 미래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빚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인생은 지옥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평생 빚의 굴레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지옥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담해지는지 암담해지는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빚쟁이들요.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게임하고 가상현실에서 위로를 얻겠죠. 빚지면 그냥 노예예요, 노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5억 10억을 벌 수 있다고요? 그냥 미친놈들이죠. 영끌한 이들이 망하면서 부동산 뱉어내면요, 부자들은 알짜를 골라내서 완전 싸게 주워갑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분양가 4억이었는데 시세가 13억 됐다고요? 인생을 게임처럼 여기고 뭐 계속 이렇게 땅 타먹기 하듯이 하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이미 있잖아요. 지금 뭐 난립니다. 연예인 하지원이 부동산 건물 투기로 돈을 기존에 좀 벌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100억짜리 건물 샀다가 물렸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연예인들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 부동산 건물이구나, 이제 부동산이 좀 있으면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맞다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난립니다. 지금 생각 안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욕심 부리고 부자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하고 무너지면서요, 그냥 우리 사회를 이제 묻지마 범죄 천국으로 만들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나서 그냥 자기 처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하고 도박하고 유행에 빠져서 인생을 개판치는 이들이 그런 걸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지금은 난립니다. 폭풍전야죠, 폭풍전야. 폭풍이 몰아오기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들이 흘러갈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절대로 그냥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축하고 아끼고 착실하게 살면서 장기금융채 8%짜리 이런 것들을 사서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지옥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카드 대란, 꽤 충격적인 일인 거죠. 어디에서 터져도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빚으로 막던 20년 전의 카드 대란이 다시 온다. 그러면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갈지 우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